네, 춤추는 버전입니다. 일단 제가 43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게 솔직히 10대 때하고 20대 때는 어릴 때 7살 때 봤던 동화책 뭐 신데렐라나 뭐 평강공주, 뭐 효녀심처 이런 걸 보면서 여성은 착하다는, 여자는 착하다는, 그리고 아름답고 고고하고 숭고하고 진부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킨 아이를 낳죠. 그래서 스스로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제 어릴 때 유년 시절과 청년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꿈을 짓밟고 악플 달고 또 제 직장을 잘리게 만들고 제가 아파트 경비를 했던 거는 일단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냥 입주민 개다. 나는 이제 서비스 할 때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입주민 개고 입주민의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은 여기를 지키면 된다. 그냥 여기를 뭐 도둑놈인데 강도는 겁 안 나거든요. 무술이 제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지키면 된다. 내가 마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지키면 된다 해서 24시간 지킨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일할 땐 24시간입니다. 지금 좀 세월이 많이 좀 좋아졌고 12시간, 10시간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제 때는 24시간 있었어요. 그리고 월급이 140인가 받았고 거기서 4대보험 22만 원 때가 110만에서 120만 원 건물이었는데 어머니가 단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걸리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일단 불효자입니다. 저 춤추는 분 일단 불효자고 어머니한테 수술비조차도 못 해줬어요. 암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들었는데 제가 이 보험 설계사를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 하나 지켜보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설계사 공부를 했고요.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다니고 대학은 좀 똥통 학교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싸움 막칠만 하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동산 대학교나 반성에 있는 좀 안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수능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다른 건 260점 가까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5과목 쳤었거든요 수능. 근데 4과목은 260점 나왔는데 수학이 5점 나오는 바람에 점수가 완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산대학교를 갔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3분의 1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학 등록금 27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이죠. 저희 학교는 지금 폐교돼서 없습니다. 뉴스에 나왔다시피 재작년에 7월 달에 뉴스에 나왔었죠. 학자금을 그 대학 교수 학장이 대학교의 비리금을 1,0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들고 필리핀 도주한 사건 때문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도 그때 그 방송에 이제 기자들 막 찍고 있을 때 교단이죠. 교단이랑 강당 같은 데 서가지고 무일푼은 좋으니까 학교를 운영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의 힘이 있어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을 나왔지만 경영학과 3년을 공부했는데 저희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3년제였는데 경영학과 무학교가 2과제였습니다. 경영학과 4.2점을 받고 3.75, 3.95 이렇게 3번 장학금을 받았는데 솔직히 20대 때는 그 설계사 일을 하고 싶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를 접다가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되는 데를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40이 넘게 늦가기에 다시 설계사 시험을 쳐갖고 이번 2023년 8월 30일 부산 진영 고관에서 200명이 시험 쳤는데 그 중에 18명만 붙었고 그 18명 중에 하나가 저고 그리고 성적을 60 슬러시 75점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제 이제 과거사를 말할 때는 이제 부산의 완월동하면 아직도 취약하고 정말 서울 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하대하는 동네, 그리고 달동네라고 하는 완월동이죠. 거기에 소녀소녀 가는데 진짜 많거든요. 네. 가정환경이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일탄한 청소년도 있고, 그런 청소년들이 15세만 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제대로 배운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런 소녀소녀 강들한테 결국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지원금도 아니고 보험일 겁니다. 보험이란 돈은 미래에 어찌 보면 투기 자금이죠. 그걸 보험을 투기 자산금, 투기 자본이라는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죠. 근데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나중에 뭐 길거리 가다가 차를 부딪혔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의무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설계사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하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에 얼굴이 깔린 놈이었어. 얼굴이 깔린 놈이 뭔가 말을 할 때는 진실을 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약간 현실생활보다 사이버에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리니지 게임을 하고 뭐 리니지 에리카 서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호신 춤추는 버즈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제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20대 때는 노래, 춤 뭐 이런 게 정말 재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었고, 처음에 일본 가서는 이제 버스킹, 지금은 이제 버스킹이라는데 그때는 제가 했을 때는 약간 저를 여기 또라이다, 미친놈, 사이코에서 약간 그때 그런 인식이 안 바뀔 때고, 서면에서 이제 막 춤추 노래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 실력을 알고 싶어서 예행 연습이라죠. 원래 보통 춤꾼하고 음악인들은 그렇게 다 예행 연습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르면 또라이, 미친, 사이코, 중심병, 주식기 얼굴도 멀끔한 게 길거리에서 춤추 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저는 대한민국 윤종신한테, 다시 말해 윤종신한테 짓밟혔고, 알렉스한테 짓밟혔고, 노사연한테 짓밟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음악을 접고 과감하게 현실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대한민국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편견과 선입견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놈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을 겨를도 없이 괴롭힙니다. 직장을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구해지지 않는 거는 뭐 다반사고, 어머니가 이제 저를 좀 저하고 나이 차가 한 30년 40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백수일 때 어머니가 뒷바라지 하셨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둘 식구 사는데도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제가 설계사라는 거 뭔가 실제 수당 올리기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회사기 때문에 여기도 어쨌든 대기업이잖아요. 큰 회사고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적 요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말했거든요. 한 2건 3건만 한 달에 단호하게 하고 싶다고. 그 이상 못할 것 같지만은 또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했고, 아무튼 저는 저 영도 쪽하고 완월동,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말 해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집창촌, 사창가라고 있죠. 그거는 뭐 공식 명칭이니까 그렇게 말할게. 그런 그 일대를 폐쇄를 일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단지를 밀어내지 못한 이유가 그 부지기수를 살 사람도 없거니와 너무 부지기수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지기수를 함부로 밀었을 때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지을 때가 자연이 일궈놓은 지을 때가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14일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녀소녀 강들, 왜냐면 보험이라는 건 여유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이득 보려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자기가 보상받는 보장폭이나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성의 확대라든가 그런 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6월 30일 8월 30 죄송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이전에는 그냥 간단 손해보험산에서 설계사 자격증 시험을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안 따고도 그냥 그 교육 이수만 하고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거 그 강사분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걸 듣고 그냥 시킨 대로 해서 그냥 무조건 실무에 투입돼 갖고 설계하는 법을 배워갖고 그렇게 설계사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설계사를 될 수 있는 과정의 시험을 거치고 국가시험이거든요. 왜냐면 부산진역에 고관이라고 거기서 시험 치는 건 국가시험이고 뭐 이게 매일 있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힘들게 설계사가 됐고 하늘나라 계신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시겠지만 저를 따뜻하게 보고 내가 후임 정말 제대로 봤구나 잘 키웠구나 이런 말을 어머니 입에서 나오게 하려면 제가 해야 할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회사에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발품하겠다 힘들지만 하겠다. 왜냐면 불안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완월병인데 거기는 소녀생아들 또 뭐 그런 좀 약간 취약한 소년 계층 애들도 많을 건데 그런 애들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이 설계사 일을 하게 된 계기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전 슈퍼스타 출신을 보여주고 이제는 슈퍼스타 패배를 할게요. 슈퍼스타의 패배, 인생의 패배. 일단 음악과 예능이죠. 예능과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했고 제 인생의 꿈에서는 패배한 남자 슈퍼 춤추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자를 일본말로 하이볼자죠. 하이볼자 패배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